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오랜만에 오전에 영상을 찍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어요. 어제 저 유채꽃밭 영상 올린 거 보셨습니까? 저희 집 근처인데 녹산로라고 거기가 좀 유명한 곳이에요. 관광객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찍은 영상은 반도 안 돼요. 그 거리가 계속 더 있거든요. 연결돼서 시간이 좀 되면 다시 처음부터 다 찍어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주에서 볼 수 있는 자시군을 볼 건데요. 자시군을 볼 건데, 여기서 이제 보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각자 우리 사주 안에서 부모 환경, 내 사주 안에서 자식 환경, 다른 뭐 육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질문하시는 것들 보면. 근데 물론 우리는 그렇게 배우죠. 부모궁이 월주는 부모궁이고 시주는 자식궁이고 천간의 비겁은 형제 자매고 이런 식으로 배우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볼 때는 그게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각자의 타고난 사주팔자가 있기 때문에 그 개개인의 사주를 보고 이제 감명을 하는 게 합당한 거고,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보는 자식운을 보는 방법은 내 사주에서 간략하게 볼 수 있는 몇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사주에서 대입해 보면 되는 건데, 우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은 이분법적으로 드리긴 하지만 무조건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는 방법이니까 너무 맹목적인 믿음은 가지지 않는 게 좋고, 우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거는 남명에서는 관성이 자식이고 여명에서는 식상이 자식이잖아요. 이거는 요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리고 사주팔자에서는 시주가 자식이고 여기 자식궁이고 여기 일간이면 그죠? 근데 이 학파마다 워낙 관점이 틀리다 보니까 제가 여러 관점을 섞어서 말씀드리는데, 자, 관성 중에 편관은 아들로 봅니다. 정관은 딸로 봅니다. 남명 중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식상에서 식신은 딸로 보고 상관은 아들로 봅니다. 아들로.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거는 이게 뭐 무조건 아들, 딸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단 보면 남명에서 봤을 때, 뭐 여명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주에서 내 용신이 있거나 그 용신을 바라보고 가는 사주. 뭐 예를 들면 여기가 화기태양인데 여기가 강한 금수의 기운으로 있다 시주에. 그럼 오로지 이 사람이 요 말년을 보고 가는 거예요. 이 자식공을 보고 가는 거. 그러면 그 자식 운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그러니까 관성이 내 길신일 때를 말하는 거죠. 길신일 때를. 그런 자식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길신 아니고 내 흉신, 뭐 귀신이나 구신이 이렇게 돼버리면 조금 박하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럴 때는. 만약에 재관이 힘이 있다. 재성관성이 내 사주에 힘이 있다. 근데 문제는 재성관성에 힘이 있을 때 나 또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힘이 있어야 재생관이 되는 걸 내가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힘이 있어야 신왕관왕의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식복이 있는 사주는 내가 신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약해도 안 되고 너무 신강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신왕한 사주, 그러니까 조화가 잘 되어 있는 사주가 재생관이 되든지 신왕관왕이 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식복이 내가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관살이 막 혼잡되어서 신약하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사주가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관살이 인성을 생해져서 관인상생이 잘 될 때, 이럴 때는 자식이 효도하고 효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부모에 대한 예의나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인성으로 자라나는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비겁이 많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비겁이 많은 경우에는
관이란 자체는 비겁을 견제해 주잖아요. 그죠? 비겁이 많을 때는 관이 비겁을 견제해 주니까, 그때는 관이 비겁을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게 비겁이 많으면 이 관이 나를 견제해 주는데, 이렇게 견제해 주면 누가 숨통이 트입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극하는 재성이 여기서 숨통이 트인다고요. 이 극하는 기운이 심한데 이 관성이 이걸 눌러주니까. 그죠? 그러면 재생 원래대로 하면 이 재성이 힘을 받아 또 관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돼도 비겁이 강하다 하여도 관성의 역할을 봐야 된다. 관성이 비겁을 제어해 줄 수 있으면, 그러면 재성이 살아나기 때문에 또 부모 재생관으로 돼서 자녀 복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관이 비겁이 태양하는데 관이 약하잖아요. 아주 약하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부모 입장에서는,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을 막 통제하려고 하죠. 그렇게 되면 그런 성격이 강하고, 이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역지사지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보는 게 있고, 자, 여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명은 식성을 자식으로 보잖아요. 식성을 자식으로 보는데, 식상이 시주에, 만약에 이 식상이 시주에 내 용신으로 있다. 그럼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식상이 시주의 자리를 잘 잡고 있으면 아주 좋은 겁니다. 자녀복이. 만약에 내가 정관을 용신으로 쓰는 사주다. 그런 사주가, 그런 여명이 상관이 있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정관이 용신인데 상관이 들어와서 자식이니까 좋다, 그게 아니고, 상관이 정관을 극하기 때문에 자식 보기는 힘들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한 여명에서 볼 거는 요 일지인데요. 일지가 효신살일 때, 저는 살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 효신살은 있을 때, 인성이 있을 때, 그럴 때 자식 복이 좀 박하다. 효신살이 있으면. 이 올빼미 살이라고도 하는데, 올빼미 특성이 그렇죠. 이게 크고 나면 엄마를 잡아먹는다고 해서. 근데 그게 단편적인 겁니다. 너무 그렇게 보지는 마시고. 그리고 일지하고 시지가 이렇게 형충일 때, 형이나 충으로 깨질 때, 요럴 때 사실 복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상담을 해보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일시가 형충으로 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 사람들이.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당연히 식상이니까, 이 식상이 내 용신이라 하더라도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식상이 만약에 막 전부 불바다인데, 화기가 태양한데 화생토에서 토 하나가 이렇게 딱 살아나면 이게 토가 토 역할을 못 하잖아요. 화로 종속을 해버리니까. 이게 고립됐을 때, 그때도 조금 자녀복이 박하다 하는 거고, 여명에서 볼 때는 이렇게 천간지지를 또 많이 보거든요. 천간지지를 보면, 천간은 원인이고 생각이고 이상이고 이렇다고 하면, 지지는 뭐 현실, 내가 행동,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라서, 이거는 외적인 거, 이건 내적인 거 이렇게도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천간이 나한테는 길이고 분명히 예를 들어 자식궁에 있다. 그럼 이거는 흉이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 천간 지지가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게 될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자식 복이 있어 보인다. 영특하고 똑똑한 자식이긴 맞아요. 근데 자랑할 만한 자식인 거 맞는데, 안으로 들여다보면 속 썩이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시주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주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운이 천간 지지가 들어오면 이게 다 두 개 다 좋은 희신으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한 가지는 나한테 희신이고 한 가지는 흉신일 수도 있고 귀신일 수도 있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악을 들여다보면 속 썩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12운성으로 보는 거는,
당연히 뭐 장생, 관대, 걸록, 제왕 요런 데 자녀궁이 앉아 있으면, 식상에 앉아 있거나 자녀궁에 앉아 있거나 그렇게 하면 좋다고도 보는데, 사실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시지가 형충이라고 무조건 나쁘다, 그 12운성이 장생, 관대, 걸록, 제왕이라고 해서 좋다, 자식궁이 그리 있으면 하는데, 그것도 별로 크게 의미는 두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가, 자식궁이 공망일 때는 또 안 좋다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시지, 자식궁에서 공망, 그죠? 그리고 12운성의 관대, 걸록, 제왕, 장생, 공망일 때 안 좋고, 요럴 때는 좋고, 형충일 때는 안 좋고, 요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저는 이 세 가지를 인정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내가 신앙해서, 여기서 중점은요, 신앙한 거예요, 신앙한 거. 내가 신앙해서 너무 과하지 않고, 또 너무 약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다 갖고 있을 때, 식상이 자세니까 이 식상이 국을 잃었을 때는 굉장히 자식 보기 좋은 거죠. 사회적으로도 좋고. 그러면 이 자식이 나아가서 교수직이나 교육계 쪽으로 갈 수도 있다. 국이 된다는 것은 합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할 때 식상으로 합의됐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때는 인성의 힘은 과하지 않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식상은 극하니까요. 그런 몇 가지를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자식복이라는 것도요, 자녀운이라는 것도,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자식을 대하고 양육하는가, 사랑을 주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이거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사주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자녀운이든 뭐 남편분이든 뭐 전부 내 사회운이든 다 떠나서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도 좋아하고 두 번째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주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이렇게 너무 치우쳐진 건 안 좋고, 어쨌든지 오행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서로 생각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균형이 맞춰지면 아무리 흉운이 들어오다 하더라도 이게 기누르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사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자녀운 보는 거 짧게 해봤는데, 뭐 제가 이렇게 뭐 띄엄띄엄 했으니까 이해를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댓글이나 카톡 주시면, 본인들 사주해서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공부 내용 중에서 카톡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턱대고 자기 사주 띄워놓고 어떤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가까운 철학관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